우선 이제 류마티스 질환하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뭐 퇴행성 관절염 여러 가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전신경화증, 소위 말하는 경피증도 하나의 류마티스 질환이면서 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관절이 붓고 아프고 루푸스 같은 경우는 관절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라든지 신장 이런 전신기관을 침범하지만 경피증이라고 하는 것, 전신경화증은 부분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신적으로 올 수 있는데 주로 피부가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피부만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내부 장기도 침범해서 거의 모든 장기, 특히 뭐 폐, 심장, 위장관 이런 데에 굳은 살이 생긴다, 굳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들이 굳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생명도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대개 처음에는 추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끝이라든지 발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질리는 소위 말하는 레이노 현상이라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발현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손가락이나 손등이 부었다가 점차 피부가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피부를 잡았을 때 잡히지 않게 되는 피부가 굳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경화라는 것은 이제 딱딱해지고 두꺼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피부 경화증 아니면 전신 경화증, 경피증 다 같은 얘기입니다. 피부가 두꺼워진다는 걸 말합니다. 단단해지고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구강이라는 건 아마 이제 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경피증의 증상 중에 구강 건조증, 침샘이 말라서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피부 경화증이 얼굴에 발생했을 때는 입이 작아지죠. 피부가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입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자체라는 것은 증상은 아니고 아마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부 팽창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올 수 있고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전신경화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가 굳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장관이 굳어지게 되면 위장관의 움직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위장관에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증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가스가 많아지면서 장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복부 팽창까지 생기는 아주 드물고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합병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레이노 현상은 레이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됐는데 아주 추위에 노출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혈액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산소가 조직에 전달되지 않아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처음에는 하얗게 질렸다가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없어지면서 파랗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응적으로 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더 붉어질 수 있는 그런 세 단계의 대개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얗게 됐다, 파랗게 됐다, 붉어지는 아니면 때로는 하얗게 됐다, 바로 붉어질 수도 있고 파랗게 됐다 붉어질 수 있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죠. 경피증에서도 다양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염증 그러면 아마 관절염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경피증에서도 전신경화증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손가락이 붓고 열나고 아프고 하는 그런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손가락의 그 레이노 현상이 심해지면 혈액순환이 아까는 레이노 현상 같은 경우는 추위에 노출됐다가 대개는 다시 혈액이 통과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혈관 안에도 문제가 생겨서 아예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소위 손가락 끝이 괴사된다. 우리말로 한다면 썩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조직이 죽어서 썩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괴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들은 대개 아직은 정확히 원인은 모릅니다. 경피증도 마찬가지로 아직 원인 불명인 게 문제인데 대개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떤 이런 화학물질과 같은 어떤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불편한 질환은 아니고 내부 장기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폐, 심장, 위장관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짧아지는 생명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편함만 끼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진단은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피부가 이미 두꺼워진 다음에 진단을 하면 진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013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하고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경피증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전에 없었던 그런 레이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손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자가항체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된 경우에 우리가 경피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피증은 단순히 본인이 이렇게 의심해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 이거는 류마티스 전문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가 진단할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피부가 이미 심하게 두꺼워진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끼실 수 있지만, 피부가 두꺼워지는 과정이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제가 얼굴만 보고도, 손만 보고도 이분은 경피증이다 이렇게 뭐 피검사도 안 하고도 진단할 수 있는데, 그분은 전혀 변화를 잘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변화가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냥 피부가 조금 검해졌나 보다 이 정도만 느끼시지 두꺼워진 걸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가 진단해서도 안 되고 자가 진단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병입니다. 대개 뭐 기간을 따지신다고 한다면 한 연, 1년, 2년 이렇게 정도 따셔야지 뭐 3개월, 6개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급속도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개 한 1년 전후에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류마티스 질환들이 증상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도 경피증이 비슷할 수 있는 게 관절염이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루푸스라든지 아니면 피부 근형 이런 질환하고도 좀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여러 가지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검사 방법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검사를 해보면 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오진율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에는 피부 두꺼워지는 속도가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고위험 환자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폐라든지 심장, 위장관 이런 증상 합병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고위험 환자가 되겠고, 특히 또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발생했을 때 더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젊어서보다는 고령에 발생했을 때 좀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처럼 경피증도 여자에서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동반 질환보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그 레이노 현상, 그다음에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이 뭐 손가락, 발가락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전신이 침범돼서 뭐 가슴이라든지 복부, 다리 이런 데까지도 다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분들이 가렵기도 하고, 심하게 아주 가려운 분들은 막 상처가 날 정도로, 긁을 수 있을 정도로 피부 증상이 이렇게 심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위장관을 많이 침범하는데 그 중에서도 식도 침범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위식도 역류성 질환, 식도염이 잘 생겨서 주무시다가 뭐 일어나서 깬다든지 식물이 올라오고 기침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역류돼서 그것이 폐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폐를 침범할 수 있는데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그래서 소위 이제 폐가 굳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이제 숨이 차게 되고 나중에는 수명이 좀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무서운 합병증으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때 배우시면 이제 몸통을 피가 도는 체순환이 있고, 그 이제 산소가 빼앗긴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고 들어온 그 피가 폐를 돌면서 다시 산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혈압을 이제 팔에서 재는데, 우리 이 폐 순환은 혈압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 순환에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 관을 넣어서 심장에 들어가서 실제 압력을 재봐야 되는데, 이 폐 순환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혈액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아까 폐 침범했던 것처럼 환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것도 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현재 우리 전신경화증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레이노 현상입니다. 레이노 현상이 레이노 현상이 있다고 다 경피증이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레이노 현상을 우리가 1차성과 이제 2차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1차성은 대개 이제 젊은 여성에서 오는 거고 이거는 다른 병과 관련 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예후가 좋아서 되게 약물 치료 없이 추위에 손을 노출하지 않는다든지 몸을 항상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치유가 되는데 우리가 2차성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거기에 전신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 있을 때는 이것이 1차성이냐 2차성이냐를 구분해 주는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확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2차성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분이 꼭 경피증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것이 경피증, 그 다음에 루푸스, 그 다음에 또 드물지만 혼합결체 조직질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밝혀지면서 아주 효과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경피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섬유화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하는 그런 섬유화증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섬유화증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제가 아직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제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레이노 현상이 있을 때는 혈관 확장제를 사용해서 레이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때로는 아스피린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게 되고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염 치료를 하고 폐 침범이 있을 때는 폐 침범에 맞춰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든지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폐동맥 고혈압도 최근에는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최근에 아주 효과 있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예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엔도셀린 수용체 억제제라든지 소위 이제 비아그라라고 알려져 있는 약도 가끔 이제 언론에 나오지만 폐동맥 고혈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개는 면역 억제제를 아직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쪽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줄기세포 치료도 아마 효과를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후 부분이 참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약간의 수명이 단축이 옵니다. 하지만 경피증도 약간의 수명 단축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피증이 일부 손발만 말단만 오는 제한형이라는 것이 있고 전신이 다 침범되는 미만형이라고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경피증은 피부 침범이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다음에 그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예후가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형보다는 미만형에서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거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에서 좀 예후가 안 좋은 거로 돼 있고 고령에서 발생했을 때 예후가 안 좋은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폐나 이런 심장, 위장관, 장기 침범이 있을 때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조금 이미 많이 진행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폐 기능이 나빠졌는지 폐동맥 고혈압이 얼마만큼 심해졌는지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그런 장기 침범이 있기 이전에 아니면 있더라도 조기에 빨리 우리가 약물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예후를 많이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경피증에서는 레이노 증후군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피부가 먼저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붓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손발이 이제 붓는다든지 좀 뻣뻣하다든지 한데 의심할 수는 하겠지만 여자분들이 흔히 좀 손이 붓고 뻣뻣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또 그것만 하다 보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그 레이노 현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레이노 현상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가장 그게 흔히 나타나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이노 현상이 있으면 손발만 따뜻하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몸통이 추워지다, 아무리 덥더라도 내가 춥다고 느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말초에 가는 혈액을 줄이고 몸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작동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만 따뜻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통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피증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초 혈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꼭 환절기, 겨울 전후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요즘에는 에어컨이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통 자체 또 손발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되고, 혹시 남자분들이 이제 담배를 피시면서 담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담배 자체가 이제 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도 끊으셔야 되고, 담배가 또 말초 혈액 순환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레이노 현상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도 당연히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기약들을 이제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제 코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코가 막히고 하면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들을 잘못 드시거나 하면은 우리가 레이노 현상이 심해져서 대개는 몇 분 지나면 돌아올 것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뭐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괴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 자체도 이제 함부로 드시면 안 되죠. 예, 안타깝지만 아직 이런 류마티스 질환은 아직 예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밝혀진 건 사실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성 레이노 현상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가 면역 항체, 자가 항체, 그래서 경피증 때 나타나는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가 항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노 현상이 있는 분이 그런 자가 항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손톱 주름 모세혈관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손톱 주름 모세혈관에 이상이 있고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외국 자료에 의하면 5년 내에 60% 이상이 완전한 전신경화증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노 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전신경화증이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우시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예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신경화증이 모두 예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신경화증이 걸렸다고 해서 뭐 당장 생명에 위험이 있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일단 전신경화증이란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낙담하고 포기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 후부터는 자기가 잘 관리도 하시고 병원 진료도 적극적으로 잘 받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연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이렇게 경피증이라고 진단 받으셨을 때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피부과를 봐야 되고 어떤 경우는 류마티스 내과, 또 내과를 봐야 되는지 어떤 뭐 딱 구분되어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피부를 침범하기 때문에 피부과를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대개 이제 피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피부과에서 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부과하고 내과를 같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경피증도 국소형이 있고 전신형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대부분 전신형이기 때문에 주로 류마티스 내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소형인 경우는 뭐 동그랗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길게 생긴다든지 해서 그건 얼마든지 국소형으로 어떤 내부장기 침범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개 피부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치료라든지 광선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개 피부과를 보시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신경화증 같이 전신을 침범해서 폐나 심장, 위장관 같이 내부 장기를 침범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떤 내과적인 검사하고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 경피증을 보는 의사로서는 당연히 의심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일반 분들이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는다고 해서 바로 경피증을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갔다고 생각되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더 흔한 질환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경피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때 관절염이 훨씬 더 다양하게 독특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면 되게 구분이 되는데,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고 손이 뻣뻣할 때는 약간의 좀 혼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피증 환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 나타나지 않는 다른 특징적인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 그 다음에 레이노 현상이라든지 레이노 현상이 오래되다 보면 손가락 끝이 오목하게 패이는 그런 하묘 반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쏙 들어가는 그런 소견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도를 침범했을 때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생겼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경피증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식도염이 있거나 그런 역류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말씀드릴 때 머리 쪽을 조금 올려놓고 주무시라고 해서 역류가 덜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많이 드시지 말고 포만감 있게 드시지 말고 어떤 뭐 기름진 음식을 드시지 말고, 이런 거는 꼭 경피증에서가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천성 심질환, 소아에서 많이 오는 선천성 심질환 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른에서도 심부전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질환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동맥 고혈압은 여러 과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류마티스 질환으로 따진다면 특히 경피증, 루푸스 이런 데서 폐동맥 고혈압이 잘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경피증이 문제가 되는데, 경피증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형이나 미만성 모두에서도 폐동맥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 경화증에서 루푸스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희귀하고 난치 질환인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경피증으로 진단을 하더라도 혹시 이분이 전신 홍반 루푸스가 동반돼 있지 않을까 하는 검사를 같이 하죠. 왜냐하면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했는데 그 폐동맥 고혈압이 루푸스가 심해져서 생길 수도 있고 경피증이 심해져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피증이 있다가 루푸스가 발현되면서 2차적으로 폐동맥 고혈압이 심해졌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질환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낙담하고 아주 우울증에도 빠지시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루푸스 활성도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치료도 효과적으로 잘 돼서 현재는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는 분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경피증 환자분들이 이제 수명이 짧아지시고 가끔 이제 폐 침범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폐동맥 고혈압이 심해져서 간혹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다 잘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피증이 걸렸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낙담하시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해서 잘 치료하시면 또 잘 지내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이다 하면 의사가 약으로 치료해 주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이 이제 경피증이 오면 손이 단단해지죠. 혈액순환도 안 좋기 때문에 손도 괴사가 오고 궤양도 오고 손이 자꾸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손이 자꾸 이렇게 굽어집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약으로 낫기만 바라고 본인이 잘 운동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을 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굳어지면 다시 손이 펴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가락 하나하나를 자꾸 펴는 연습하고 손을 마사지하고 자꾸 펴는 연습을 하라고 매번 강조드리죠. 그거는 지금 병 자체가 치료는 완치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손을 쓰는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굽어지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거 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시로 매일매일 손가락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꾸 펴는 연습을 하도록 자주 강조드립니다. 경피증 환자분들이 대개 이제 폐침범이 일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막 숨이 찰 정도로까지 운동을 심하게 하시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뭐 걷는다든지 이런 정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관절도 좀 불편하고 피부가 뻣뻣하니까 그리고 좀 움직이면 숨이 차다 보니까 운동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본인의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자꾸 떨어지는 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운동을 해줘야 내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숨이 차면 더 운동을 안 하고 숨이 차면 더 운동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이분이 더 심해지는지 안 심해지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폐 기능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장 기능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수영이 참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되게 물이 따뜻하지 않고 차갑게 되고 또 샤워를 하다 보면 또 오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영이 꼭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온천 같은 것이 더 낫겠죠. 경피증에 딱히 어떤 음식이 좋다, 딱히 어떤 음식이 나쁘다 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도염이 잘 올 수 있고 되게 위장관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 같은 것도 잘 생길 수 있고 또 장내세균이 자라서 가스가 팽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될 거고 과식은 피하셔야 될 거고 이제 구강 같은 데도 청결을 잘 유지하셔야 되겠죠.